네, 슈퍼매치가 끝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제 꺼져가는 한국 축구의 불꽃을 슈퍼매치가 살렸다는 기사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사실 저는 보면서 확실히 예전 슈퍼매치보다는 관중 수도 줄어들고 그 예전에 슈퍼매치를 보면요, 막 곽희주 있던 시절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축구 경기냐, 이건 제대로 된 축구 경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막 엄청나게 지지 않겠다라는 약간 전투, 혈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벌어졌던 슈퍼매치만 해도 그렇게 솔직히 막 경기력적으로 막 재밌다거나 실제로 막 KBS에서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중계까지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역시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양 팀 다. 그러니까 막 좀 뭐 우리야 올 시즌 내내 경기력이 좀 안 좋은 편이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랑 꼭 할 때만 되면은 갑자기 경기력 팍 죽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좀 약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날도 관중분들 이렇게 처음에 딱 오셨을 때 뭐 이날 결국 최종적으로는 2만 한 7천 명 정도 오셨는데 뭐 예전 같지 않긴 했었잖아요. 근데 좀 놀랍게도 경기력 자체는 이날 굉장히 괜찮았죠. 괜찮았죠.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 기사들 오버하는 걸 보면서 요즘에 국대 축구랑 맞물려서 그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또 항상 국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한국 축구의 뿌리는 이제 K리그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언제 뭐 뿌리 챙겼다고 꼭 이럴 때만 불리할 때만 K리그 걸고 넘어지는지. 그러니까요. 무슨 뭐 이럴 때만 마치 그 짐을 떠넘기듯이. 그렇죠. 한국 축구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니네가 해줘야 돼 하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러니까 1차 표면적으로는 축구 팬들에게 이제 어떤 책임감을 억지로 짊어지우는 그 재수없는 행태가 나오고, 그치.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대가 안 좋은 건 K리그가 이래서야라는 책임 전가가.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뭐 둘째 삼촌이 이렇게 막 별로 이렇게 좋은 직장 못 다니고 이러다가 그때마다 뭐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막 힘 있고 막 이렇게 과시하다가 잠시 이제 주춤한다고 갑자기 둘째야 네가 해줘야 된다 이러는 느낌이잖아요. 평소에는 뭐 거들떠도 안 보더니. 그렇죠. 갑자기 뭐 그럴 때만 뭐 우리 집안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좀 황당하기도 했죠, 그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이벤트 경기일 뿐이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참 재수 없어요. 그렇긴 했죠. 네. 근데 또 사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날 경기가 뭐 일단 우리 그 FC 서울 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 이렇게라도 매달려라 라는 느낌이 좀 더 먼저 들더라고요. 네, 경기 끝나자마자 비겼는데 진 기분. 그래서 또 서정원 감독이 이겼다를 외쳤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긴 했지만 뭐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경기였어요. 경기가 딱 끝나고 사실 저도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경기장 정말... 밖을 딱 나갔는데 그렇게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다른 서울 팬분들의 얼굴 표정들이 다 진짜 진 것 같은 듯한 표정들 있잖아요. 네. 너무 막 고개 푹 숙이시고 이거는 꼭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런 표정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다 생각은 다 똑같구나.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좀 확실히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이제 수원 팬들이 그 입에 담기도 더러운 노래들 부르면서 엄청 신나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 진짜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팀 뭐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 잡고 정상으로라는 응원가가 있었는데 그쵸. 그게 너무 상대편을 도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너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안 부르게 결정을 내렸다고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모모 밟고 정상으로 이 응원가. 네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성적으로는 뭐 정상으로 라는 가사가 안 맞긴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안 부르기 시작한 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될 텐데. 근데 훨씬 이전부터 안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저버린 그쪽 팬들은 그렇게 해서 또 신났구나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수원 팬 두 분이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네. 그러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야 벌써 몇 게임째냐라고 하면서 선제골은 넣었는데 선제골 넣는 경기에 이렇게 지는 계속 못 이기는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그쪽 나름의 고충이 있구나. 아니 뭐 세오 타임이라는 말이 뭐 생긴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동안 올 시즌 들어서 잠깐 좀 안 보이는 듯 하면서 이제 드디어 세오 타임 극복한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즌이 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세오 타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그렇죠. 좀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거겠죠. 참 수원은 예전에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다가 지금 이제 하루하루 초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훨씬 더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감독에 대한 그 이렇게 키워드들도 시간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벚꽃 성효라든가, 세오 타임이라든가. 항상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 시간에 되게 민감한 네이밍들이 그 단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네요. 그에 반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뭐 이렇게 간결하죠. 뭐 누구 아웃, 그치. 뭐 아웃 이렇게. 맺고 끊음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뭐 저번 주 방송에서 이제 풍삼이 형이 이번 슈퍼매치는 이제 수원이 마지막 아디다스를 착용하고 임하는 경기라서 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기지 못하면서 수원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아디다스 유니폼을 승리로 장식하지 못하면서 그 그쵸. 점은 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원정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보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성악가 폴포츠 씨. 네, 그 오셨을 때 네네. 이제 관중 7,000명 들었다고 7천여 명 오셨다고 그러는데 원정도 한 그 정도인 것 같던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까요? 뭐 한 3, 4천 뭐 반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말은 그 이제 그 7,000분이 많은 분들 그중 7,000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사시는 그러신 거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이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이나 거리상으로 비슷하다. 그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그치. 뭐랄까요? 좋게 뭐 말하면 연고 의식은 그냥 개나 준 거죠. 뭐. 네, 뭐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네 그런 뭐 재밌는 팀입니다 진짜. 그래서 뭐 경기 보고 나서 좀 울적해 하신 분도 있고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메로 남불님께서는 네. 좀 기분이 안 좋으신 쪽이신 것 같아요. 딜을 2명 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셨고 네. 서사만님께서는 경기 내용만 보면 나쁜 경기가 아니라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래간만에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황선홍 전술의 이상향은 처음 펼쳐보인 거 아닌가 이날. 그렇죠. 네,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런 컨셉이었나 하는 느낌. 이게 부분적인 네. 전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거구나라는 게 좀 보였는데 서사모님께서도 황새 전술의 이상향을 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미들이 공을 키핑해주면 윙들이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그 이제 미드필더가 뿌려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짧은 뭐 2대1 패스 같은 걸로 이제 들고 가고 가운데 펄스나인이 상대방 수비수들을 좀 어그로를 끌어서 상대 라인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뒷공간을 턴다든가 그런 식의 플레이들 포항에서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이제 느꼈던 점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윤일록 선수는 뭐 전형적인 윤일록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 제 느낌으로는 전형을 뛰어넘는 네. 거의 이제 최상급의 이제 진짜요? 되는 날 아니었나 그렇게 나는- 느끼셨어요? 전 그 골 장면이 골 장면. 진짜 그 골 장면이 그러니까 슈팅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처음 그 이게 주세종 선수가 하프라인을 살짝 넘어서 이제 뒤에서 때려줬잖아요. 네. 그 차려고 하는 모션과 함께 고요한 윤일록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액션부터가 맞아. 와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풍사명이랑 옛날 경기를 같이 봤는데 그 N석 쪽에서 앉아 있었다 보니까 네. 그 주세종 선수가 딱 공을 차는 그 임팩트 순간에 그 저희의 시야에 파고드는 윤일록 선수랑 고요한 선수 그리고 그 멀리 보이는 주세종 선수 이 세 명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한 번 그 타이밍에. 파고드는데 윤일록 선수의 킥도 좋았지만 그 전에 고요한 선수의 판단력 이렇게 끌고 들어가다가 살짝 교차하면서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상대 수비수들한테 혼란을 주는 장면 너무 환상적이었는데 이날 전반적으로 제가 좋게 본 거는 윤승원, 대안 비롯해서 뭐 고요한 윤일록 선수들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상대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계속 줬다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두 선수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윤일록 선수가 마무리까지. 너무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쵸. 와 진짜 대단했죠. 진짜 그 골 들어갔을 때는 진짜 그 잠시 약간 기억을 살짝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같이 보면서 옆에서 뚜레 표정을 봤는데 그 이렇게 한겨울에 네. 그 이제 계곡물에 입수했다 나온 사람처럼 완전 맞아. 넋이 나오고 넋이 나갔어요 진짜. 얼굴이 약간 파란빛이 돌면서 그 입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서 그 멍한 상태로 한 몇 초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풍사명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도 처음에 막 소리를 지르고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시 한번 그 골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돌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골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 세레머니 다 끝나고 플레이가 재개됐는데도 뚜레가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골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너무 그때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때 감정이 지금 막 좀 약간 닭살 돋았는데 그게 돌아오는데 그거를 이제 또 리플레이를 이렇게 봤어요. 보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 예전에 저희 뭐 삼촌이나 이제 아버지 세대 분들 보시면은 국가대표 축구만 보시지만 보면서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저렇게 공을 쉽게 못 차냐라고 하는데 주세종, 윤일록 선수가 공을 너무 쉽게 차는 거야. 맞아. 이거는 진짜 그 유럽이나 이제 탑리그에서 있는 하이라이트 혹은 월드컵 하이라이트에서 한두 번 나오는 그리고 그치. 게임에서나 재현되는 게임에서도 못해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파나 이제 온라인 게임 하면은 최상위 덱 전설 덱들 이렇게 맞춰놓으면 가끔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얍삽이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근데 이 패스가 뭐 슈팅은 슈팅 그렇다 쳐도 패스는 진짜 뭐 제 아무리 QW를 막 눌러도 이렇게 깔끔한 패스는 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날은 다들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전은 좀 이렇게 기세 싸움하는 양상이 강했다면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선수들이 전부 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선수보다 생각으로는 확실히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게 이제 플레이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좀 어렵게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개개인의 플레이들이 상대 마크맨들을 다 이제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들이 나와서 굉장히 즐거운 그렇죠. 경기력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 마지막에 몇 분만 아니었다면 몇 분? 한 2분? 그것만 아니었다면 정말 정말 칭찬밖에 할 게 없는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한 거다 보니까 사실 90분 딱 됐을 때 경기장 나가신 분들도 꽤 됐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좋은 장면까지 보고 뭐야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전 그런 분 봤어요. 돌아서서 나가다가 갑자기 PK 선언이 된 거야. VAR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찍는 걸 보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 PK 장면도 너무 아쉬운 게 양한빈 선수가 또 방향까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손끝에 걸렸는데 리플레이로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보면은 이게 순간 사람 집중력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그 순간순간이 되게 자세히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멀리 있지만. 네. 그래서 윤일록 선수가 딱 했을 때 공이 손에 딱 머무는 탁 와서 이렇게 멈추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맞아. 으아 하는 순간 공이 옆으로 휙 빠져 들어가더라고. 그 짧은 찰나에 마갓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갓 하고서 모두가 아무 말도 못 하게 된 거야.
그 진짜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가 결과적으로 진짜 아쉬운 경기거든요. 근데 같은 무승부지만 저번 주에 했던 전북전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긴 했는데 네. 사실 그 결과만 떼놓고 보면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서 진짜 가장 좀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재미를 넘어서 그냥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경기를 보여줘서 좀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슈퍼매치라는 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서울의 모습과 완전 딴판으로 경기가 진행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이번 슈퍼매치만 한정되는 경기력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드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주에도 황선홍 감독 전북전 비겼을 때 이거는 다음 경기가 수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 방송에서 그 제 생각을 밝혔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경기를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 기대는 뭐였냐, 스플릿 들어가면서 기대는 뭐였냐, 매 경기를 지금 남은 5경기를 토너먼트 대회 치르듯이 임해야만 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전북전 무승부가 그렇게 아쉬웠던 건데, 두 번째 경기까지 비기면서 물론 뭐 아직 결과는 뭐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우승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지금 우리는 최대 3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최대 목표치를 3위라고 잡았을 때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얘기, 그런 이제 그 대회를 치르는 그런 느낌인데, 황선홍 감독도 그렇게 치러주기를 바랬어요. 물론 슈퍼매치 때 분명히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고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거는 긍정적이지만, 토너먼트 대회라는 건 무슨 짓을 해서든 이겨야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그런 태도, 이제 전략적인 이렇게 어떤 교체 멤버들도 그렇고, 물론 뭐 나중에 리플도 소개하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나갈 거라면 황선홍 감독이 애초에 이번 시즌 이렇게 되는데 이번 시즌 끝까지 아챔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갈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제스처를 좀 보여줘야지. 그래, 맞아. 네, 그거 좀 이렇게 팬들도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즌 중반쯤에 황선홍 감독님이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 고민이. 너무 길어. 언제 결단 내릴 거야. 그치.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북전 때 현실을 택하고 슈퍼매치 때 이상을 택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럼 다음 울산전 때 뭐 택할 거냐. 그럼 또 현실 택하겠다고 현실 그랬겠지. 택할 것 같아요. 경기력 형편없이 나오면 또 현실 택했다고 그랬겠지. 상대가 또 울산이면 그치. 제 생각에도 이거 또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고 있거든요. 그 울산전은 서울 팬 입장에서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챔을 나가냐, 몇 위까지 올라가냐는 상황상 그 경기 결과가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경기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슈퍼매치처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재밌다라고 얘기가 나올까? 전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두 팀 다 지금 엄청 안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치. 울산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감독님이 무리 안 할 것 같아요. 괜히 무리하다가 그러니까 실점 하나라도 하면 그거 만회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 박주영 선수까지 무릎에 물 찼으면 이제 대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승원인데, 윤승원이 좀 계속 윙으로 나오죠. 우리가 슈퍼매치에서 확인했듯이 그러면은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누구냐? 박희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박희성 선수를 올 시즌에 경기장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 이날 라인업 딱 보고서 박희성 벤치다, 이것도 웃겼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쵸. 그때까지는 박희성 선수가 진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냥 웃었죠.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경기로 이제 인해서 남은 3경기에서도
충분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그쵸. 슬슬 엄습하고 있어서. 하대성, 송진영은 그냥 이번 시즌 아웃인 것 같고 그렇죠. 이상호 선수 부상이고 그다음에 오스마르 선수는 뭐 다음 경기에 다음 나오겠죠. 경기 나오죠. 네. 근데 또 이제 박주영 선수 무릎에 물 찼고 음. 윤성원 선수는 이날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였으나 음. 그렇게 또 이제 앞에 그치. 세울 만한 뭐 그런 그게 또 아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황선홍 감독이 밝힌 거 그 기준을 이제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면 실력이 비슷할 때는 경험치가 더 높은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경험치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박희성 선수가 윤승환 선수보다 높다라는 거죠. 이날 제가 풍삼형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사실 벤치에 다시 신인급 선수들밖에 없다 하면서 그 임민혁, 김정환, 임민혁, 뭐 김한길, 박희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풍삼이 형이 박희성은 그래도 짬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신인이라고 하긴 뭐하지 않냐. 저는 사실상 신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력이란 게 전혀 좀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박희성 선수가 그 되게 뭐랄까요, 많은 서울 팬들의 지지를 못 받은 채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상주 상무에 간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워하는 서울 팬들이 많았고. 그렇죠. 네. 근데 좀 처음에는 마음이 좀 호의적으로 바뀌었던 게 처음에 상주 상무 가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야 여기서 터져서 오면 야 우리 진짜 엄청 이득인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좀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좋았을 때 약간 농담식으로 야 이거 황선홍이 원하는 스트라이커 요건 박희성 아니냐 하면서 야 내년에 박희성 돌아오면 황선홍이 키워볼만 하겠다 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팀 지금 올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지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박희성 선수의 그 이제 좋았던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도 그거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시즌 초반에 잠깐 뭐 이렇게 그것도 저번 시즌 초반에 잠깐 좋았다가 이렇게 뭐 들어가고 했었던 건데. 네. 박희성 선수가 그래도 참 사람은 참 착해 보이는데. 네,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약간 뭐 허세끼가 느껴져서 그렇지 사람은 참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좀 그 사람 좋음의 반만이라도 축구 실력으로 좀 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뭐 프로 선수기 때문에 어떤 뭐 그 크게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황선홍 감독한테 또 기대하는 부분 스트라이커를 육성해내라. 그리고 그 이제 그 선수의 어떤 특장점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이제 무기로 삼을 수 있게 갈고 닦아줄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게 참 좀 암울합니다. 지금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해도 3경기 안에 터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결국에는 다시 또 우리는 대안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른 경기 보신 분들도 이제 리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길게 남겨주셨어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몰리나 왼발님께서 이용래 골 들어가는 거 보면서 든 생각이 진짜 슈퍼매치는 6대4에 6 정도는 판사님들이 먹고 들어가는 듯합니다. 저런 행운의 골 우리도 좀 넣어봤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래도 패배 예상했는데 윤일록 역전까지는 세상 다 가진 듯 잠시 행복했었네요. 교체 들어온 것과 결과를 보면 올해 이 지긋지긋한 부상 악령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는 아침 가려면 자력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슈퍼매치 때 수원은 좀 럭키골이 꽤 많이 터졌었죠. 거의 매 시즌마다 뭐 한두 번씩은 한두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전 가장 충격이 그 크로스 올리는 게 빗맞아가지고 들어간 그 김용대 선수가 원정 가서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쑥 들어간 거. 그렇죠. 그게 임팩트가 너무 크죠. 그 이후에도 저희 희한하게 그 유현 선수 한번 찼는데 이렇게 뭐 염기훈 선수가 찼었나요? 근데 되게 멀리서 찼는데 그냥 쑥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그때는 뭐 유현 선수가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뜬금없는 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진짜 럭키골. 이 골도 이용래 선수가 들어갈 때 황현 선수가 잘 막았어요. 슈팅 각도 잘 좁혀줬고 양한빈 선수가 그 각도로 잘 막았습니다. 한 번 잘 막았잖아요. 네, 근데
황현수 선수랑 이용래 선수가 엉켜서 뒤엉키면서. 넘어지면서 그게 이용래 선수 맞고 다시 들어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맞으면 보통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치. 아, 보통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네. 너무 특히나 그리고 그때가 우리 팀이 후반전 들어서서 계속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2번 정도 굉장히 아쉬운 그 찬스를 우리가 맞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 이제 분위기 산다. 분위기가 진짜 살고 있었죠. 역습 들어갈 때 이것만 막자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불길한 예감은 왜 그쵸. 틀린 적이 없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던데 이용래 선수가 수원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한때는 이제 국가대표도 그쵸. 하고 굉장히 이제 성실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수원에서 그 긴 암흑기가 이제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수원 탈출을 기원하면서 네 그날 진짜 좀 많이 이런 아쉬운 측면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확실히 좀 경기 양상 자체가 최근 이제 보던 경기들과는 확연히 좀 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반전 시작하면서부터 양 팀 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진짜 상대방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막 좀 저돌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플레이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상대방 진영으로 보내고 생각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막 당장 공 잡은 선수는 멀리 보지 않고 일단 눈앞에 있는 상대부터 제치고 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보이는데 빨리 패스를 하자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경기 템포 자체가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했던 요소들이 다 싹 날아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스마르 선수의 결장 부분에서도 아 이러면 우리가 중원에서 점유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도 점유가 안 되고 상대도 점유가 안 되고 글쎄. 아예 그런 싸움이 되다 보니까 주세종 선수나 고요한 선수는 그냥 활동량은 일단 장점인 선수들이고 주세종 선수도 그 빠른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편하게 쉽게 보이는 데다가 일단 찔러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장점들이 돋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 경기 이제 이날 경기의 흐름에 이득을 본 선수가 윤승원 선수인 것 같아요. 윤승원 선수가 기존에 나왔을 때처럼 상대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이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을 때 그걸 들어가는 데는 좀 어려움을 그치. 많이 보였는데 이제 우리도 상대도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작은 동작 하나로 쉽게 벗겨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경기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윤승원 선수의 이제 개인기들 발재간들이 좀 빛이 났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전에 가장 놀라웠던 그러니까 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던 선수는 윤승원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이제 수원 선수들이 막 적극적으로 일단 볼 빨리 뺏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돌진을 하니까 거기서 윤승원 선수의 장점이 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윤승원 선수를 세워놓으면 자꾸 막 뭐 한두 번 제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선수들이 막 상대 수비수들이 막 달려드니까 딱 제꼈을 때 너무나도 그 기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슛 기회라든가 패스 찔러줄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 장점이 많이 드러났고 단점도 드러났는데 이제 뭐 조금 처져서 볼을 받았을 때 압박이 될 때 한두 명은 제끼는데 그 다음 플레이를 이제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똑같은 장면이 상대 골대 앞에서 나오면 바로 거기서 슈팅을 날려버리니까 그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 시원시원했어요 좀. 그리고 또 그 이제 상대편 이제 골대 옆에 라인 끝에서 한번 뭐야 라는 장면이 한번 나왔었죠. 진짜 터치를 한번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완전 제껴놓고 툭 그러니까 그냥 진짜 베르바토프처럼 네 위로 이렇게 덤겨놓고서 발끝으로 공을 딱 컨트롤해서 착 내려놓고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네. 신하영 선수의 선방에 또 막혀가지고 아 이거는 신하영급 골키퍼가 아니었다면은 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슈팅도 그 윤주태 선수도 슈팅이 장점인데 윤주태 선수의 슈팅이랑 좀 느낌이 다른데 두 슈팅 다 좀 이렇게 힘이 실려서 낮고 빠르게 쫙 깔리는 듯한 그런 슈팅들이라 위협적이었죠. 네, 둘 다 이제 슛이 나쁘지 않고 힘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데 윤주태 선수는 진짜 그 만화에서 보면 이제 파워슛이라고 빵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라면 캐논슛처럼 네, 그런 오히려 느낌이라면 윤주태 선수는 조금 더 컨트롤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예, 제구력이 좋다라고 야구 이제 투수로 네네.
투수들한테 쓰는 표현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윤승환 선수의 그런 움직임들이 뭐 결과물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수원 수비수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또 여지를 주다 보니까 그게 뭐 그냥 평상시 같은 경기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막 볼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그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좀 확실히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승원 선수가 이날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결과물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확실히 그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에서는 좀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점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게스트 MC 도봉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했을 때도 이제 포항의 이제 패스플레이, 서울의 패스플레이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점점 가면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서울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옛날 얘기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기존의 서울은 항상 슛이 이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는 몇 명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이 심지어 센터백 라인까지도 서울이라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넓은 시야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침착하게 뭐 풀어나가는 거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창의적이고 상대의 이제 정신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혼란을 주는 플레이들, 패스로 이제 플레이들이었는데 포항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 풀어 나갔는데 서울이 그렇게 했을 때 안 좋을 때는 상대가 막아야 되는 몇 명 선수만 깍 틀어 막으면 맞아. 예, 그게 안 벗겨졌단 말이죠. 좀 서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창의성이라는 게 그렇게 막 나오지가 않으면.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고만고만했어요. 그치. 누구를 굳이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 사실. 그치. 막아야 되긴 막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잘 답이 안 나왔죠. 그치. 뭐 이렇게 리그 전체를 봅시다. 뭐 대한, 뭐 박주영, 뭐 로페즈, 아니면 뭐 조나탄, 뭐 요런 뭐 김신욱도 낍시다. 어쨌든 맨마크를 붙여야겠다 할 만한 선수들이 포항에는 항상 없었어요. 그 상태로 고만고만한데 누구 막자니 누가 하나가 빠지고 뭐 요런 식이었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혼란을 줬는데, 그래서 좀 오늘 되게 긍정적인 게 윤승원 선수도 수원 전체적으로 수비수들 수원 선수들의 대안을 엄청나게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그쵸. 네, 뭐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나 결정적인 장면들, 물론 대안도 그 특유의 빠른 슛 타이밍, 그 자기의 분명한 무기로 위협적인 장면들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그 전에 윤승원 같은 선수들이 여기서도 슈팅이 날카롭게 나가고 여기서도 너네한테 날카롭게 찌를 수 있어라는 걸 계속 보여줬어요. 윤일록 선수나. 그쵸.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수비수들은 대안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수비 마크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딴 데로 가기 전에 대안이 한 번씩 보여주면서 다시 또 시선을 끌어오고, 그쵸. 마크를 이제 진드건이 이제 중점 마크를 하기에는 혼란을 점점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윤승원의 전반전 활약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수원 팬분들이 곽희주 선수를 높게 쳤던 이유가 대안 맨마킹을 잘해서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항상 예전부터 그냥 수원이 우리를 상대로 하면 일단 대안만 묶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도 그러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윤승원이라는 어린 선수가 측면에서부터 막 한두 명씩 제끼고서 자신감 있게 슈팅을 막 때리고, 그게 실제로 유효 슈팅으로도 연결되고 하니까 이게 대안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얘도 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던 윤일록도 윤일록 선수도 슈팅을 막 자신 있게 때리면서 그리고 오프볼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날 황선홍 감독님의 그 이상향이라는 축구가 나온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사실 이 요소 말고도. 근데 확실히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상대 수비의 시선을 좀 분산시킨다라는 플레이도 황선홍 감독님의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날 구성이 윤일록과 윤승원 두 선수가 양쪽 윙에 섰지만 결국에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슛을 날릴 수 있는 선수들로 배치를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윙어는 고요한인가 싶을 정도로 스위칭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슛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선수들이 기존에 이제 서울의 애매모호한 성적 안 나올 때에 비해서는 많아진 거죠. 사실 우리가 대한 박주영 투톱을 왜 안 쓰냐라는 얘기도, 그리고 윤승원 선수도 대한 세웠을 때 파트너로 섀도우나 그쵸.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가운데로 있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슈팅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양쪽에서도 이렇게 풀어져, 물론 그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게 조금 이게 유지되기 힘든 조건일 수도 그치. 있는데, 이런 플레이를 원하는 거구나. 누구든 골대 앞에서는, 골대 앞에 전진하는 선수는 슈팅까지 날릴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거구나 라는 좀 황선홍 감독의 이제 지향점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날 오스마르가 빠져서 오히려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티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빠른 전개가 가능했죠 이날은. 그러니까 오스마르 선수는 오스마르 선수만의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이렇게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날 경기에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주세종 선수가 아니라 오스마르 선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좀 위험한 그 3선 위치에서 뺏기는 장면도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마르 선수 스타일상. 근데 주세종 선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상대방이 다가오기 전에 빠르게 찔러준다던가 하는 면들이 좀 돋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MC 도봉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서울 축구를 오래 보다 보니까 발을 빠르지 않더라도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무게추가 돼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그것도 어떤 축구의 하나의 스타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이도 축구하는 팀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그냥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옛날 서울 축구에 아직도 그 틀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센터백에, 그러니까 골킥을 이렇게 낮게 패스로 해서 센터백이 딱 잡아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천천히 이제 공을 뿌려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하대성 선수라든가, 우리가 이제 경기의 결과를 이제 끝내고 싶을 때 한태우 선수가 들어오는 것도 약간 그런 연장선으로 한태우의 승리 요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중심을 잡아준 있어야 된다라고, 그 중심이 있어야지 뭐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이 세 명의 조합은 약간 그 틀에서는 좀 벗어나 그쵸. 있는. 그러니까 주세종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업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 게 돋보였고, 고요한 선수야 워낙 뭐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니까 이리저리 뛰면서 공 뺏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빛이 났는데, 사실 그 두 선수가 빛이 나는 데 있어서 이명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도 다른 두 명처럼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건 똑같지만, 그렇다고 막 이리 주고 저리 주고가 아니라 이명주 선수만큼은 잡아주고, 좀 쓸어주는 뒤에서 쓸어주면서 잡아주고 천천히 주고, 잡아주고 주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니까. 물론 세세한 플레이라든가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하대성 선수한테 기대하는 게 약간 중후반에서 흘러나오는 공을 다 쓸어서, 그렇죠. 그 우리가 공격을 실패하더라도 그걸 다시 우리 공격으로 전개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 쓸어줘서 옛다 세종아 다시 해봐, 괜찮아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좋았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약간 이런 의지가 담긴 패스를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걸 기대했었는데, 이날 이명주 선수를 보니까 그 뭐가 공격이 실패하면 그 앞에서 바로 끊어서 마치 자연스러운 공격 계속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공격 과정 중 하나 같이 좀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이날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축구가 이런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들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세종 선수에 관련해서 서사만님께서도 장점과 애매함이 모두 다 극명하게 보이지 않았냐. 롱킹은 정확한데 피를로처럼 창조적인 패스를 할 정도의 시야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세종 선수가 참 좋으면서도 아쉬운 부분, 그리고 탐탁지 않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하나가, 서울은 항상 시야 좋은 선수를 더 선호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생 선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활동량은 많은데 수비 기술은 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오스마르 선수가 단연 앞서고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애매함이 이 선수의 현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물론 이날 축구 특히 미드필더 조합이라든가 윙어들의 플레이들이 황선홍 감독이 지향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선수 구성으로 정말 딱 맞는 그게 될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 그렇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매 경기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음. 의문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날 보여줬던 경기 플레이 스타일이 뭐 이날 자체는 그냥 즐겁고 재밌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이 또 선뜻 들진 않더라고요. 네, 이날은 물론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스타일로 서울의 컬러를 바꿔야 할까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 30-40% 정도 가져간다면은 그쵸.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전술적인 다양성은 뭐 있으면 물론 좋은 건데 사실 이런 스타일로 간다고 하면 오스마르가 지금 굉장히 계륵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재계약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만을 추구한다면은 오스마르 선수가 확실하게 센터백으로 이제 기용이 좀 됐다면은 오스마르의 역할 같은 걸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쵸. 황선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서울의 센터백은 막 빌드업을 잘해야 되고 시야도 시야가 넓어야 넓어야 되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황현수, 이웅희 선수만 봐도 맨마킹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발빠르게 상대를 마크해줄 수 있고 순간적인 투쟁심이 강하고 네, 투쟁심 강하고 순간적인 이제 반사신경이 좋고 어. 약간 이런 걸 그러면은 젊은 선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곽태희 선수도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한데 PK가 2개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경기장에서는 이규로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빼박이다. 이건 당연히 PK다. VAR 뭐하러 보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래서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래. 두 번째는 좀 멀기도 했고 이게 진짜 PK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멀어서 왜 PK인지도 잘 모르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리플레이를 봤을 때도 공 먼저 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스티븐 뚱라드님께서도 오늘 경기를 보고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선수들 모두 열심히 뛰어준 것, 재밌는 축구 보여줬던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임민혁 선수 정말 도전적인 태클이었고 굿태클 완벽한 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PK가 나왔고 VAR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뭐 김한길 선수도 좀 너무 아쉽다. 조금 더 그 다른 경력 있는 박주영 같은 선수가 들어왔으면은 시간을 끌어주면서 승리를 굳혔을 텐데 뭔가를 보여주려고 너무 이제 그렇게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서삼만님께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서삼만님과 스티븐 뚱라님께 대화를 하시면서 규칙서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규로 선수는 네. 오버 액션이 과도하다는 뭐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 규칙서상으로는 PK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잡았는데 그게 페널티 박스 안까지 이어지면 그건 PK를 주는 거라고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는 일단 규정상으로는 맞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 보다 보니까 물론 도전적이고 굉장히 깔끔한 패스가 될 뻔했는데 네. 이 선수가 좀 저도 한 10번쯤 보다 보니까 공보다 상대편 선수 다리랑 먼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리가 앞에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 임민혁 선수가 다리가 먼저 뻗었는데 이 선수가 다리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 타이밍에 공이 닿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명확하게 있는데 공이 닿기 전에 뒤에서 달려오는 상대 선수의 이제 무릎 쪽이랑 임민혁 선수 다리 뒤쪽이랑 부딪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원 선수는 좀 중심을 잃고 그와 거의 동시에 공에 이제 터치를 해내는데 이게 어깨가 먼저 앞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은 PK 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규로 선수 PK 준 거랑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나름 그 일관성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 분했다가 씁쓸하고 분했다가 좀 그게 싹 가라앉았는데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그거에 좀 황당해 하시기도 했고 그쵸. 네. 근데 이제 팬다 형한테 저희가 오늘 못 오셔서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팬다 형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건 이건 심판마다 분명히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다 형 보시기에 첫 번째는 이유로가 약간 오버액션을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PK 그래서 이제 PK를 안 줄 만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PK 우리가 내준 PK도 물론 임민혁 선수가 굉장히 부주의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정도로 PK를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둘 다 PK 사실은 주는 건 좀 과했다. 안 줄 수 있는 거다. 오히려 고요한 선수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밟히고 뭐 체인 적이 있어요. 네. PK를 주려면 그걸 줬어야지. 그거 두 개보다는 그게 더 PK를 선언하는데 좀 가깝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아 이건 그냥 심판의 성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요즘 들어 자꾸 또 심판에 대한 얘기가 VAR이 도입되고 나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날 이제 같은 라운드에 펼쳐졌던 이제 강원대 전북 경기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범석 선수가 최철수 선수의 이제 발을 밟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걸려 넘어진 상황에서 PK를 불었다가 VAR을 통해서 그 PK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굉장히 또 시끌시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VAR이 도입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VAR이 저희가 맨날 이제 이제 이장님 등판하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뭐 VAR 요청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번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게 이웅희 선수가 네. 그 VAR을 하는 제스처를 이제 해가지고 사실 그 제스처를 하면은 이제 경고가 나올 수 있는 제스처인데 그게 지금 사후징계에 들어가냐 마느냐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걸쳐서 그 비디오 이제 판정을 사후징계에 대한 한다고 결정을 하니까 내리죠. 토 일요일 있었던 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판정을 하니까 그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심판들이 이렇게 VAR 보고 오면 이렇게 네모나게 손가락으로 그거 그리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웅희 선수가 그런 손가락 제스처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VAR에 대한 그런 제스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징계가 나와도 할 말은 없다고 보는데. 네. 저도 이제 징계가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하라고 정확하게. 그치. 특히 그 감독님. 그치. 아주 그냥 난리잖아 난리. 근데 이날 그 강원 전북전에서도 나왔듯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는 물론 뭐 이거는 뭐 전북 팬분들이 불편해하실 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연맹 이런 쪽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아니 너무 이제는 뭐 작년에 그게 걸렸을 때 찔끔찔끔 봐주는 듯 하더니 점점 이번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그냥 대놓고 너무 밀어주는 거예요. 개판이야. 그러니까 팬들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저 지금 3경기 남았는데 물론 우리가 우승권이랑 멀어진 것도 한몫하는 거지만 아니 이거 너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기가. 다른 팀 1위야 누가 되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없어 이제. 사실상 뭐 우승컵 주고 시작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야 우승권이랑 멀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제주 팬들이나 아직 열받지. 진짜 작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그렇죠, 이런 그렇죠. 판정들 하나 나올 때마다 참 황당한 거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네.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심판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작은 정리로 심판은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슈퍼매치 때. 네. 그러니까 좀 많이 흥행성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전북에 대한 뭐 그런 문제, 국가대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킬 만한 그 아주 중요한 그 이제
분기점이고 중요한 이제 관심 요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 뭐 결과적으로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과정상으로 재미는 있었으니까 좀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승리의조님께서는 후기를 1. 약간의 오버액션에 가미되긴 했지만 2규로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맞고 다닌 노력을 보상받았다. 이건 맨날 그 전북전 때도 그랬고 이규로 선수는 진짜 어떻게 맞는 거에 좀 이렇게 특화가 된 선수인가 봐요. 전북 가서 때리는 건 못 배우고 맞는 것만 맞고 억울해하는 것만 누가 배웠어. 보면은 수원 다녀온 선수인 줄 알겠어. 너무 잘 맞아서. 두 번째로는 대단하다고 띄워주던 조나탄은 황현수에게 지워졌다. 황현수 선수 잘 막더라고요. 진짜 잘 막이잖아요. 그 페인팅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같이 움직이면서 침착하게 따라 붙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세 번째, 언제나 그렇듯이 개랑은 뽀록꼬르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건 아까 전에도 네. 말씀드렸으니. 네 번째로, 요즘 타 팀의 기세와 두 번의 영향가 없는 무승부로 이제는 울산을 끌어내리고 4위를 노리고 개랑의 FA컵 우승을 빌어줘야 할 것 같다. 이게 좀 슬픈 현실인식이죠. 근데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일단 울산전까지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울산전에서 우리가 잡게 되면 또 조금 얘기가 잡게 되고 이제 수원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다시 또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챔을 포기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까지 희망을 품어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뭐 선수들이나 감독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가능성은 꽤 좀 낮아진 상태긴 하죠. 그렇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슬픕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장면으로는 김미리진이 남겨놨어요. 박주영 S라고 쓰면서 감독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벌써 차기 감독에 대한 구상까지. 네, 그 그 관중석에서 서울의 코치진들이 두 번째 PK 나왔을 때 엄청 흥분해서 막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 있는 아디, 뭐 김한윤, 뭐 이렇게 막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이을용 막 이렇게. 네네. 그런 장면들을 보고 박주영 역시 박주영 러버. 네, 이런 평을 남겨놨는데 한 줄 평으로 요약하자면 펜다형께서는 PK로 흥한 팀 PK로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펜다형은 이제 둘 다 PK가 아니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멘트가 무슨 전북 팬이 쓴 것 같아. 뉘앙스가 강경해지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만으로는 위로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썼는데 좀 그냥 이날 재밌었던 경기력은 이날에 묻어둬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 경기력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다시 재현하기 힘든. 네. 상대가 또 상대인 만큼 그렇게 나왔던 거지. 그런 조건까지도 다 맞춰줘야 되는. 네. 저는 이제 그 경기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희망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망의 대가는 아침 티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아침 티켓이라도 얻었으면. 그러니까 아침 티켓을 포기한 대신에 희망을 얻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팬들이 이제 멍청하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뭐 황선홍 감독님이 한 번 더 믿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서울 이제 굉장히 다들 축구력들이 높아지셔가지고. 그리고 일단 서울 팬으로서 자존심이랄까요? 그치.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제 PP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다형 거 먼저 빠르게 읽겠습니다. S의 이명주, 수원 미들지우기 선봉장, A로 고요한 종횡무진, 다른 A로 주세종, 내가 원하던 그림 속의 주세종이라고 하셨어요. B로는 대한, 윤일로, 황현수, 이웅희, 신강훈, 양한빈, 김한길, 임민영한테는 특히 집중력 부족과 조심성이 없었다라고 써주시고요. 그래도 B네요. B. 네. C로는 이규로, 전무후무, 전반엔 삽질, 후반엔 헐리우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좀 주관적인 감정인 거이라고 듣는 분들은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C로는 박희성, 대한 기립박수용. 분명히 이제 박희성 선수가 들어올 때 대한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보냈죠. 네. 다른 D로 윤승원, 답답한 공격의 선봉장이라고 되게 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게 좀 크신 거 아닐까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해주신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PPI랑도 여론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좀 색깔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한번 발표해 보자면 저는 S로 대안 캡틴은 신나게 즐겼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대안 선수가 뭐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그 이제 윤일록 선수의 골이 들어가고 그 PK가 선언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막 이 멋있는 플레이 막 하면서 대안 교체 아웃될 때까지만 어. 해도 뭐 우리는 정말 모든 그쵸. 걸 얻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어쨌든 대안은 참 이날 그래도 PK 골이 아쉬울 수는 있어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보고 A로는 이제 윤일록 선수랑 고요한 선수 뽑았는데 윤일록 선수한테는 푸스카스상 깜 골이었다고 표현했고 고요한 선수한테는 그의 부재가 무승부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로는 주세종, 이명주, 이웅희, 황현수, 윤승원, 이규록, 양한빈, 김한길 선수한테 줬고요. 그리고 C로는 신강훈 선수랑 박희성 선수. 신강훈 선수한테는 누구처럼 쉬운 것만 좀 하자. 그리고 박희성 선수한테는 골은커녕 연계할 시간조차 없었다. 마지막 D로는 임민혁 선수한테 줬는데 냉철한 얼굴에 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덕분에 좀 이런 파울을 저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발표를 하면 저는 S로 윤일록을 줬습니다. 한 줄 평으로는 오늘은 날 하이라이트 찍는 날이라고 정말 그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A론 대안 어그로 대장. 그러니까 이날 이제 상대편을 어그로 끄는 데는 대안만한 선수는 사실 없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많이 해줬지만 그 중에 왕이었다. 그다음 다른 A로 이명주 우리 아침 좀 보내주라라고 한 줄평 남겨봤고요. C에는 김한길 네가 못했다는 건 아니고 황선홍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라고 남겨봤습니다. 자 다른 C로는 박희성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D로는 임민혁 단순 부주의가 아챔 걸림돌이 되다. 그게 뭐 자체만 보면 큰 실수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침 티켓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죠. 김미리증은 S로 윤일로 뽀록이 슈퍼매치에서 터지다니. 역시 믿지 못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A로 이규로 너에게 보낼 마지막 S일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윤일록 선수한테 뺏겼습니다. 네. 다른 A로는 이웅이 평범하게 든든한. 맞아. 잘했죠. C로는 윤승원, 박희성 선수. D로는 임민혁. 임민혁한테는 특별히 황선홍이 널 망친다라고 적어놨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하면은 윤일록이 S, 대안 이명주가 A, 그다음에 윤승원, 박희성이 C, 네. 임민혁이 D를 받았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걸 보면은 뭐 재밌는 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체적으로 교체 멤버 이런 부진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부상 관리도 못하고 교체 선택도 좋지 않았던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패배. 그리고 김한길 투입해 황새 타임 만든 황선홍이 D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서울인데 스쿼드 얇은 거 실화임? 벤치가 좀 약하네요. 내년에는 선수 좀 삽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너무 약했어요 이날. 네. 그리고 또 반면에 교체 선수가 임민혁, 박희성, 김한길 황새 심정도 이해해주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합쳐보면 S로는 윤일록 8.3점 받았고요. A로는 대안 7.7, 주세종이 7.3으로 받았습니다. C로는 김한길 선수가 4.3, 임민혁 선수가 3.8. 근데 박희성 선수가 3.7로 D를 받았습니다. 네. 그 박희성 선수는 그 마지막에 골 먹히고 나서 그 헤딩 했잖아요. 네. 하나 했죠. 솔직히 그것만 안 했어도 D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괜히 한번 눈에 띄어가지고 너 잘 걸렸다, 너 D 이런 느낌으로. 사실 헤딩이란 선택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골로 연결됐으면 영 슈퍼 히어로 되는 건데. 에이, 박희성스러운 헤딩이었습니다. 그건. 그래요. 박희성 선수 생각하면 그걸 정확히 맞춘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매치 즐거웠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은 황선홍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지금 전체적인 전략이 리그를 운영하는 전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분명한데 아챔에 대한 희망은 아마 다음 주 결과쯤 되면 그쵸.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못 잡았지만 또 이 경기력적인 측면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죠. 네. 울산전까지. 참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또 울산전 그리고 아챔에 대한 희망과 함께하기를 경우의 수가 또 등장할 것 같은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풍량치삼이었습니다. 김뚜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